여러분은 혹시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있는 걸까? 내가 지금 가볍게 보이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진 적이 있나요? 아마 한 번쯤은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타인에게 존중받기를 원하지만 그 존중을 얻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자주 느낍니다. 특히 대화 속에서 상대방의 태도나 말투에서 가볍게 취급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 그 상처는 오랫동안 남아 우리의 자존감까지 흔들곤 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런 생각도 해보셨나요?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에게 가볍게 보일 행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가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나 가벼워 보이는 말버릇을 지적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스스로의 모습을 점검하는 일은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오늘 방송의 주제는 바로 가벼워 보이지 않고 대화 잘하는 6가지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6가지 방법이 단순히 말투를 바꾸거나 태도를 고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인간관계를 더욱 단단히 만들고 상대방으로부터 진정한 존중을 받을 수 있는 내면의 힘을 키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정민 씨가 보내온 사연이 있습니다. 정민 씨는 회사에서 후배들에게 종종 가볍게 대우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회의 중 자신의 의견이 묵살되거나 작은 실수에도 과도한 비난을 받으며 동료들의 농담 속에서도 자신이 자주 웃음거리가 되는 걸 경험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웃어넘기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자신이 초라해지는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정민 씨는 어느 날 우연히 읽은 책 한 구절에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구절은 바로 이랬습니다. 당신의 말과 행동이 타인의 태도를 결정한다. 그 순간 정민 씨는 자신의 대화 습관과 태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곰곰이 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민 씨는 본인의 대화 방식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지나치게 장난스러운 말투를 사용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쉽게 철회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정민 씨는 내가 나 자신을 가볍게 보이게 만들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사연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존중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을 먼저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우리의 말투와 태도, 그리고 대화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가벼워 보이지 않고 대화를 잘 이끌어가는 6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히 대화의 기술이 아니라 타인과 깊은 신뢰를 쌓고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근본적인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인지, 어떤 사례들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여러분의 일상에 적용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정민 씨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방송을 끝까지 함께하며 여러분의 대화 방식과 태도를 점검해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하라.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가장 흔히 범하는 실수 중 하나는 자신의 의견을 모호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듣기에 명확하지 않은 표현이나 자신감 없는 태도로 말한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말은 상대방의 귀에서 가벼워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 청취자인 박소희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소희 씨는 팀 프로젝트 회의에서 자주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려 했지만 의외로 동료들이 그녀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꼭 맞는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소희 씨의 동료들은 그녀의 의견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고 회의가 끝나면 늘 다른 동료의 의견이 반영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희 씨는 책에서 이런 구절을 읽었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진지하게 대하기를 바란다면 먼저 당신이 자신의 의견을 진지하게 대해야 한다. 그날 이후 소희 씨는 자신의 대화 방식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방향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동료들의 반응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소희 씨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의견을 내긴 했지만 그 의견이 상대방에게 가볍게 느껴진 적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의 세 가지 방법을 기억해 보세요. 첫째,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 불필요한 단서를 붙이지 마세요. 제 생각엔 틀릴 수도 있지만 이건 그냥 제 생각일 뿐이에요. 와 같은 표현은 오히려 자신의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대신 자신의 의견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명확히 전달하는 데 집중하세요. 둘째, 말투에 힘을 실으세요. 작고 약한 목소리보다는 차분하고 또렷한 톤으로 이야기하면 상대방의 관심을 끌기 쉽습니다. 너무 빠르거나 느리지 않게 균형 잡힌 속도로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셋째, 상대방의 반응에 흔들리지 마세요. 혹시 누군가 당신의 의견에 즉각적으로 반박하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해도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말고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당신의 진지함과 내면의 확신을 전달합니다. 대화에서 우리의 의견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것이며 우리가 얼마나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 증명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철학자 칸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타인의 존중을 얻고 싶다면 먼저 스스로를 존중하라.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은 자기 존중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태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당신의 말을 신중히 듣고 당신을 진지하게 대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첫 번째 방법을 어디서부터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가족과의 대화에서, 직장에서의 회의에서, 혹은 친구와의 소소한 대화 속에서 작은 순간이라도 스스로를 존중하며 말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두 번째,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듣기.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는 태도 역시 우리가 대화 속에서 신뢰를 얻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기본적인 부분을 간과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예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화의 본질을 놓치는 것이며 상대방에게 우리가 그들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자신이 가볍게 보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이와 관련해 정민우 씨의 경험을 들어보겠습니다. 민우 씨는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직원들과의 원활한 소통이 업무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느 날 직원들로부터 팀장님은 우리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솔직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가 회의에서 자주 끼어들거나 직원들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자신의 의견을 먼저 제시하는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우 씨는 이 피드백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자신의 태도를 개선하기 위해 귀 기울여 듣기의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절대 끼어들지 않고 눈을 맞추며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것을 연습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말을 듣고 난 뒤에는 그러니까 그 말은 이런 뜻인가요? 라며 내용을 요약하고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은 직원들과의 신뢰를 다시 쌓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가 자신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 않아 답답함을 느낀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반대의 상황에서 우리는 얼마나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있을까요? 귀 기울여 듣기에는 다음 세 가지 원칙이 중요합니다. 첫째, 상대방이 말을 할 때 절대 끼어들지 마세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존중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표현입니다. 둘째, 비언어적인 신호를 활용하세요. 고개를 끄덕이거나 적절한 타이밍에 네, 그렇군요. 좋은 생각이네요. 같은 말을 추가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이야기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상대방의 말을 요약하고
그 내용을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내가 말한 건 이런 뜻이 맞니? 내가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와 같은 표현은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줍니다. 귀 기울여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대화의 한 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도구이며 우리의 인간관계를 더 풍성하게 해줍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두 개의 귀와 하나의 입을 가졌다. 그것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2배 더 중요하다는 의미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이 원칙을 실천해 보세요. 가족, 동료, 친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반응하며 대화를 이어가 보세요.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여러분을 더욱 신뢰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세 번째, 어휘의 선택에 신경 쓰기.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말들은 우리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말의 내용만큼이나 그 말을 구성하는 어휘의 선택이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어휘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진중하지 못한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며 신중하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신뢰를 얻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로 한 학술 토론 모임에서 있었던 유지연 씨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지연 씨는 대학원생 시절 전공과 관련된 토론에 참여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처음 토론에 나섰을 때 그녀는 단순하고 지나치게 일상적인 표현을 사용해 교수님들과 동료들로부터 깊이 없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그냥 이 방법이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별로 어려울 게 없잖아요. 같은 표현을 자주 사용했는데 이 말들은 지연 씨의 의견이 충분히 설득력 있게 전달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지연 씨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휘를 다듬는 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먼저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전에 주제를 깊이 고민하고 의미 있는 단어와 문장을 선택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대신에 이 방법은 A라는 이유로 효율적이며 B라는 조건에서도 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며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이처럼 어휘 선택을 신중히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더 명확하고 깊이 있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 대화에서 좀 더 신뢰를 얻고 깊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어떤 어휘 사용법을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추상적인 표현보다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세요. 대단하다라는 말보다는 이 부분에서 창의적인 접근이 돋보인다와 같이 구체적인 칭찬이 상대방에게 더 큰 감동을 줍니다. 둘째, 그냥, 대충 같은 가벼운 단어를 줄이세요. 이런 표현은 대화를 단순하게 만들고 상대방에게 진중하지 못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상대방이 사용하는 언어와 톤을 적절히 반영하세요. 상대방이 진지한 주제로 대화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 신중한 어휘를 선택해 대화의 깊이를 맞춰야 합니다. 실제 대화에서는 어휘의 선택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중요한 고민을 이야기할 때 괜찮겠지라고 반응하는 것과 이런 상황에서 고민이 많겠지만 그 선택에는 이런 장점도 있을 것 같아라고 말하는 것의 차이는 상대방의 마음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말은 단순한 전달의 도구가 아니다. 말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다리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상대방과의 대화가 가벼운 물결로 끝날 수도 있고 깊은 바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대화에서 어휘를 조금 더 신중히 사용해 보세요. 그 변화는 분명히 상대방의 반응에서 느껴질 것입니다. 네 번째, 비언어적 표현의 중요성을 알 것. 우리가 흔히 잊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대화에서 전해지는 메시지의 상당 부분은 말이 아닌 비언어적 요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표정, 시선, 목소리의 톤, 그리고 몸짓까지 이 모든 것들이 상대방에게 우리의 의도를 전달합니다. 말로는 진지함을 이야기하면서
비언어적 표현이 가볍거나 부주의하면 상대방은 우리의 말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떠오르는 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영훈 씨는 작은 회사의 팀장으로 팀원들과의 소통에서 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중요한 회의에서 항상 우리 팀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 소통을 잘해야 팀워크가 좋아진다라고 강조했지만 정작 그의 표정은 피곤해 보이고 눈은 팀원들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손은 책상 위에서 초조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목소리는 따뜻함 대신 권위적이었습니다. 팀원들은 그의 말보다 그의 태도에 집중했고 결국 소통을 이야기하는 그의 메시지는 효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영훈 씨는 이후에 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비언어적 표현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습관을 점검했습니다. 회의 중에는 팀원들과 눈을 맞추고 더 자주 미소를 짓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손동작은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하고 목소리 톤을 조금 더 낮춰 안정감을 주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결과 팀원들은 그의 말에 더 신뢰를 느끼게 되었고 팀워크 역시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이 사례는 비언어적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비언어적 표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눈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는 것은 신뢰를 형성하는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응시는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며 자연스러운 눈 맞춤을 유지하세요. 둘째, 표정은 진심을 담아야 합니다. 가벼운 미소는 친근함을 전달하며 진지한 이야기를 들을 때는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는 표정을 지어야 합니다. 셋째, 몸짓은 단정하고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거나 팔짱을 끼고 있다면 폐쇄적인 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대신 손을 자연스럽게 움직이며 열린 자세를 유지하세요. 넷째, 목소리의 톤과 속도를 조절하세요. 너무 빠르게 말하면 상대방은 긴장할 수 있고 너무 느리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안정감 있는 톤과 적당한 속도로 상대방의 마음을 끌어당기세요. 이러한 비언어적 요소는 단순히 대화를 보조하는 역할을 넘어 대화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해도 비언어적 표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말은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철학자 엘버트 메라비어는 상대방이 우리의 말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비언어적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내용보다 더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처럼 대화는 단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이루어지는 예술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반대로 그 부분을 소홀히 해서 상대방과의 대화가 어긋났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방송이 끝난 뒤 자신의 비언어적 습관을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주제를 상대방 중점에 두기.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중심이 되는 대화를 통해 더욱 강한 연결감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대화의 중심에 두면서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의도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여기 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박수진 씨는 직장에서 항상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대화를 나눈 후 종종 왜 나는 대화에서 소외되는 것 같지? 라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수진 씨는 자신의 태도가 상대방을 중심에 두는 게 아니라 단순히 맞장구만 치는 것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맞장구는 중요하지만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고 네, 그렇군요로 끝내면 진정한 의미에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수진 씨는 이후 자신의 대화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진지하게 눈을 맞추며 중요한 키워드를 반복적으로 언급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프로젝트가 정말 힘들었어요라는 말에 그 프로젝트 정말 신경 많이 쓰셨겠어요. 특히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나요?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고
수진 씨와의 대화가 훨씬 깊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상대방을 중심에 둔 대화를 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질문을 활용하세요. 질문은 상대방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하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단 그래서요 같은 단순한 질문보다는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그 상황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처럼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세요. 둘째, 상대방의 말을 요약하고 확인하세요. 상대방이 이야기한 내용을 그 말은 라는 뜻이군요 라고 요약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이야기가 잘 이해되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청을 넘어 적극적 경청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자신의 경험을 나누더라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하세요. 예를 들어,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라며 대화를 빼앗지 말고 그런 경험이 정말 쉽지 않죠. 제가 예전에 이런 비슷한 일을 겪었을 때 이런 식으로 느꼈던 적이 있었어요처럼 상대방의 이야기를 연결하는 방식을 택하세요. 넷째,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말을 마친 후 잠깐의 침묵이 흐를 때 우리는 종종 그 공간을 급히 채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더 깊이 생각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상대방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더 큰 공감을 전합니다. 다섯째, 대화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읽고 그것을 언급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 말씀을 하실 때 조금 힘들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괜찮으신가요? 라는 말은 상대방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공감한다는 뜻을 전합니다. 이렇게 하면 대화는 더 깊어지고 서로의 신뢰는 더 강해집니다. 대화에서 우리가 너무 많은 말을 하거나 상대방의 이야기를 방해한다면 그 대화는 곧 단절될 위험이 큽니다. 상대방의 감정과 관심사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대화의 시작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대화에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중심에 두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자신의 이야기를 앞세우고 있지는 않나요? 대화의 중심을 상대방에게 두는 것은 단순히 인간관계를 좋게 만드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우리가 그들을 존중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여섯 번째, 맥락에 맞는 적절한 반응하기. 대화는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과정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말 뒤에 숨은 의미와 상황의 맥락을 읽어야 비로소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대화에서 맥락을 읽지 못하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고자 할 때 맥락을 무시한 채 엉뚱한 반응을 보이면 상대방은 실망하거나 더 이상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사연 하나를 소개합니다. 김혜진 씨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늘 밝고 유쾌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모임에서 한 친구가 최근 직장에서 겪은 스트레스를 이야기하자 혜진 씨는 다들 힘든 거야. 괜히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친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그 후 대화의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혜진 씨는 나중에야 자신이 상대방의 감정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적절하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맥락을 읽고 적절히 반응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적인 요소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상대방의 말에 담긴 감정을 파악하세요. 상대방이 겉으로 하는 말보다 그 말 속에 담긴 감정과 의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정말 힘들어라는 말은 단순히 업무량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위로와 공감을 바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정말 힘드셨겠어요.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와 같은 따뜻한 반응이 필요합니다. 둘째, 대화의 흐름을 놓치지 마세요. 상대방이 무언가를 말할 때 우리가 갑자기 화제를 바꾸거나 엉뚱한 반응을 보이면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자신이 본 영화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대화의 흐름을 망치는 행동입니다. 셋째, 상황의 맥락에 맞는 언어를 선택하세요.
대화는 때와 장소에 따라 어떤 표현을 사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유머를 섞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진중한 태도로 경청하고 공감의 말을 전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넷째, 상대방의 비언어적 신호를 읽으세요. 말뿐 아니라 표정, 몸짓, 목소리 톤 등 상대방이 보내는 비언어적 신호도 맥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미소를 짓고 있지만 목소리가 떨린다면 그 미소는 진짜 감정을 숨기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혹시 지금 마음이 힘드신가요? 라며 비언어적 신호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진짜 감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침착하게 반응하는 연습을 하세요. 상대방이 예상치 못한 말을 하거나 감정적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즉각적으로 반응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잠시 멈추고 상황을 곰곰이 생각한 후 조심스럽게 대답하는 것이 더욱 성숙한 대화를 이끌어냅니다. 마지막으로 적절히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그렇군요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듣기에는 이런 부분이 힘들게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셨네요처럼 구체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며 그 사람의 맥락과 감정을 제대로 읽었나요? 혹시 자신의 관점에서만 대화를 이어가 상대방을 무시한 적은 없었나요? 맥락을 읽고 적절히 반응하는 대화법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대화는 단순히 정보 교환이 아니라 감정과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맥락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때 대화는 단순한 말의 교환을 넘어 진정한 소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6가지 방법, 여러분의 일상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대화를 통해 경험한 변화나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영상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지혜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항상 응원해 주시고 오늘도 방송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입니다.